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티 경매에 프랑스의 여왕이었죠. 마리 앙뚜아네트의 팔찌가 출품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9일 스위스 제네바 포시즌 호텔에서 이 크리스티 경매가 열리는데요.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왕 마리 앙뚜아네트의 다이아 팔찌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우선 뮤지컬, 영화, 이런 단골 소재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누군지 알아보시죠. 그녀는 오스트리아 공주로 태어나서 14살에 프랑스 왕자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적국이었어요. 앙숙인 관계였는데요. 이 둘의 서로 힘이 필요한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 시기를 이겨나가고자 공주와 왕자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인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조선의 왕세자가 일본의 공주랑 정략 결혼을 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왕이 곧 이 국가의 주인인 이런 시절에 왕비가 이 적국의 출신이다 이런 건 상당히 국민들이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고 4년 뒤에 이 결혼한 루이 16세가 왕이 되고 그녀는 18살에 왕비가 됩니다. 당시에 왕족과 귀족들은 굉장히 화려한 문화에 물들어 있었어요. 왕정의 이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굉장히 사치가 심해서요. 이 국가의 재정이 굉장히 바닥이 날 만큼 정말 무절제한 사치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오히려 프랑스의 다른 왕비들과 비교하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쓴 돈은 그다지 많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왕실 예산의 10분의 1 정도만 사용했을 뿐이었지만은 이미 왕실 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비가 하고 다니는 패션이나 화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면서 뭐 요즘 말로 팬들도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적국의 출신인 왕비로 원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은 또 이 안티로 돌변하면서 그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루머들이 굉장히 돌고 타국의 왕자와 내통을 한다. 굉장히 문란하다. 사치가 심하다. 이런 쪽에 비난의 화살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겨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29살이 되던 해에 목걸이 스캔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 측근인 여인이 출세를 원하는 추기경에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이 모르게 다이아 목걸이를 원한다 하면서 이 목걸이를 구매해서 그녀에게 바치면 너의 앞길이 창창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게 하고 이걸 구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기경은 왕비와 원래 사이가 좀 안 좋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목걸이를 구매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구매한 목걸이를 다시 그 측근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난 거죠. 이 목걸이를 측근이 영국에 팔아넘기는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이 내용이 프랑스 전역에 퍼지게 되고 격분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이들을 고발도 하고 본인과 무관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하지만 이를 바라본 시민들은 이를 믿지 않으려고 했고요. 왕과 왕비의 체면 그리고 그 왕실의 위신이 굉장히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목걸이 사건은 특히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를 시민들이 더욱 미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프랑스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기상이변으로 농업이 잘 안 되고 또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 경제가 굉장히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농민과 노동자들은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왔고요. 그들은 폭동, 시위, 약탈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루이 16세가 이걸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이 귀족들은 개혁을 거부했고요. 1789년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33살이 되던 해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됩니다. 이때 또 한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이 국민들이 빵을 달라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무심하게 말을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는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런 말은 실제로 한 적은 없다고 해요. 그만큼 왕비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루머가 돌았던 거죠. 프랑스 혁명 전쟁으로 이제 군주제가 막을 내리고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 전쟁으로 군주제는 막을 내리게 되고요. 이제 시민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됩니다. 1793년 1월에 마지막 군주였던 루이 16세가 참수형에 처해졌고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같은 해 10월 그녀도 37살의 나이에 사형 판결을 받고 단두대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평가가 극도로 부정적이었는데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은 뭐 당대 퍼져 있던 여러 가지 평판은 과장되거나 내용들이 잘못된 것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스파이더맨의 그녀죠. 커스틴 더스트가 연기한 마리 앙뚜아네트고요. 이제 팔찌로 돌아오면요, 팔찌에는 1캐럿에서 4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총 112개 세팅되어 있습니다. 1776년 20살에 25만 리브르의 팔찌를 구입했는데요, 이 리브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24리브르가 7.64g 금이었다고 해요. 요걸 이제 환산해 보면은 25만 리브르는 금 79,583g이 나오고요. 요즘 시세로 금이 1g에 8만 원이 나가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 전체 금액이 63억 6천만 원에 산 거예요. 이게 프랑스 혁명 직전에 검소한 왕실의 행태였다고 하는 거니까 이들이 얼마나 크게 사치를 했었는지 정말 가늠도 안 되네요. 이 팔찌를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여기에 색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브라우니시한 이런 컬러감이 지금 들어있는데요, 요즘 기준으로는 최상이다 이런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퀄리티를 따질 만한 뭐 그런 물건은 아니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말 먹다 남은 눈깔 사탕도 억소리 날 건데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 주얼리가 경매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2018년도 소더비 경매에 진주 펜던트가 나왔었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진주 펜던트가 무려 430억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이 경매는 타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돈 풀기가 굉장히 많이 된 상황에서 팔찌는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찌는 투어를 하게 되는데요, 뉴욕 크리스티 경매부터 홍콩을 거쳐서 상하이, 베이징, 그리고 11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제네바에 도착해서 관람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일반인들이 다 관람되진 않을 겁니다. 한국에도 경매 큰 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반지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01억에 낙찰된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다이아몬드인데요, 이걸 한국의 이랜드 회장님이 낙찰 받으셨어요. 이랜드 그룹은 경매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 있는 물품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였고요. 영화계에서 좋아하실 만한 찰리 채플린의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배트맨 시리즈, 슈퍼맨 시리즈 이런 시리즈물의 의상, 또 노벨상도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은 적이 있고요. 그만큼 한국에서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물건들을 경매를 통해서 수집하셔서 제주도에 이랜드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랜드 뮤지엄에는 다이아 반지는 없다고 그래요.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랜드 그룹에서 이번 건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